모두의 마블을 네.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안 하면 안 될까요? 232회 돌아왔습니다. 2부는 EW 시간인데요. 오늘의 초청 게스트는 되게 좀 특이해요. 네. 아주 그 이백에서 흔히 볼 수 없었던 업종에 계신 분인데요. 네. 보드게임 아시죠? 네. 보드게임. 네. 그 부루마블로 그렇죠. 대표되는 그런 보드게임 기업 중에 젠블로라고 있어요. 지스타에서 네. 봤던 것 같아요. 지스타에서도 있었죠. 우리나라 대표 보드게임사 중에 하나인데요. 젠블로의 오준원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준원입니다. 아유, 저 하남에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예,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좋은 자리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걸리셨어요? 한 1시간 45분? 네. 안 막히면 얼마나 걸리는 거리인가요? 1시간이면 오겠죠. 1시간이요? 네. 그럼 날도 춥고 그래서 아마. 그래서 차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아침에도 저도 많이 막혔어요. 네. 춥다 그러니까 다들 차를 가지고 나오더라고요. 이 아주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우리 대표님 본인의 소개를 직접 해주시죠.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요. 공부를 부모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강압에 의해서 네. 하다가 사회에 그냥 툭 하고 던져져서 잠시 IT 기업에서 몸담고 있다가 제가 꿈꾸던 것이 아닌 것 같아서 2002년부터 새로운 뭔가를 좀 회사 다니면서 찾다가 보드게임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보드게임 카페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막 없어지던 인기가 좀 사그라들던 그런 시절이었고 그때 이제 친구들한테 이제 보드게임을 소개를 받아서 해봤는데 그때 당시는 제가 게임 매니아였거든요. 다 아시겠지만 디아블로, 뭐 스타크래프트, 와우, 뭐 아주 난리였죠. 그래서 뭐 아이템 모으고 뭐 밤새고 그랬던 시절인데 그래서 이제 회사 다니면서 네. 물론 공부하면서도 지금 대학생 아닙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게임을 많이 그렇게 좋아하던 편이었는데 그 전까지는 보드 게임이라는 거는 그냥 윷놀이 정도. 밖에 모르고 있었어요. 이제 고스톱도 있고. 네, 부루마블, 고스톱, 포커 이런 정도밖에 모르고 있었는데 친구가 소개해준 보드 게임을 해보고 나서 충격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재밌어서. 그게 뭐죠? 그때 당시에 했던 게임들이 뭐 아발론이라든지 아발론. 아니면 이제 카르카손, 그다음에 뭐 카탄 이런 게임들을 해봤는데 윷놀이 이런 거랑은 비교할 수 없는 현대적인 재미와 그리고 그 어떤 빠져드는 어떤 집중력 그리고 앞에 있는 친구들이랑 컴퓨터를 쳐다보면서 할 때 느끼지 못했던 그런 대화라든지 그 친구의 성격 뭐 여러 가지를 면면을 볼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시간들이 계속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보드게임이 구시대 유물이 아니구나 라는 걸 느끼고 이제 본격적으로 좀 뛰어들어서 2003년부터 이제 개발을 시작을 했고요. 개발을 해서 지금까지 한 30여 개의 게임을 개발을 했어요. 근데 물론 이제 다 성공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중에 성공한 게임들이 열 몇 가지가 되고요. 성공의 기준은 이제 뭐 1년에 뭐 1, 2천 개 이상 팔리느냐 뭐 그런 기준인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이 보드 게임을 가지고 좀 전업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는 2008년, 2008년에서 2009년 사이. 그때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는 다른 걸로 어떻게든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보드 게임을 사이드로 하다시피 하다가 이제 그때부터 전업으로 뛰어들었고요. 지금은 이제 전문 개발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2008년에 이제 완전히 전업을 하신 거죠? 네네네. 확신이 든 계기가 있었나요? 확신이 든 계기는 일단 제가 만든 게임이 더 많이 팔리기 시작하면서 확신이 들었고요. 사실 보드게임에 대해서 오늘 드릴 말씀이 너무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의 장점은 다른 어떤 컨텐츠들은 라이프 사이클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는 몇 달 안 되잖아요. 뭐 영화 같은 경우도 뭐 수백억 투자가 돼서 그래서 영화 상영관에서 몇 달 이렇게 방영되고 나면 끝이지 않습니까? 그 안에 다 뽑아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드게임 같은 경우는 제가 2003년에 개발한 게임이에요. 젠블로라는 게임이. 근데 오히려 지금 훨씬 많이 팔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1년, 12년 됐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부루마블이라는 게임. 그 게임은 사실 미국의 원작이 있어요. 모노폴리라는 게임이 있는데. 모노폴리. 네, 그 모노폴리라는 원작을 사실 이제 한국화해서 커스터마이징해서 좀 베낀 게임이긴 하지만 그 게임이 지금 1982년도에 나와서 지금까지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죠. 그렇죠. 그 마트에 가도 아직도 볼 수 있고. 그리고 거기 사장님을 직접 제가 뵌 건 아니지만 전화 통화도 하고 했었는데 그 부루마블이라는 아이템 하나로 연간 40억 정도의 매출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뭐 모드의 마블이라는 게임이 빵 터지면서 더 많이 팔렸고요. 물론 이제 모드의 마블을 만든 회사에서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지만, 네, 그 뭐 분쟁을 한 해 만에 뭐 그런 얘기도 뭐 살짝 들리긴 했었는데 어찌 됐건 간에 그 모드의 마블의 또 어떤 힘에 또 힘입어 그거에 힘입어 기존작 부루마블이 또 더 많이 팔리기도 하고요. 그만큼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드게임이라는 것은 라이프 사이클이 상당히 깁니다. 만약에 스테디셀러로 인정을 받으면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어느 정도 팔리기 시작을 하면 스테디셀러가 될 수 있고요. 하나의 연금이 될 수 있다고 표현을 하면 적당할 것 같아요. 모두의 마블은 저희가 이따가 또 얘기를 할 거고요. 아, 네. 연금이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아주 적절한 표현이네요. 네, 제 아들한테도 물려줄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저작권인 것 같아요. 저는 묵은지가 생각났습니다. 연금이랑 너무 네. 이 젠블로가 2003년에 만드신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이 육각형이죠? 네네. 판이 육각형이고 게임 블록도 전부 다 육각형입니다. 이게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죠? 게임 방식은 간단해요. 이 땅 따먹기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시작점에서 출발해서 그래서 자기 블록을 놓고 다음에 자기 블록을 놓을 때는 같은 블록끼리 붙이면 안 되고요. 붙이지 않고 한 칸 띄워서 한 줄 연결로 점점 자기 영역을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 게임이고요. 다른 색깔이 와서 막을 수 있어요. 다른 색깔이 와서 막으면 다른 길을 찾아서 빠져나가는 그런 공간 점령하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게임의 목적은 내가 가지고 있는 블럭을 다 놓으면 이기는 건데요. 다 놓을 수 없게 돼 있어요. 많이 올려놓으면 이기는 게임이고 나중에 게임판에 올려놓지 못하고 남은 블럭의 칸수가 적은 사람이 게임에서 우승하는 되게 단순한 게임이에요. 단순하다고는 하시는데 얘기로만 들어서는 되게 어려워 보이는. 그러니까 무슨 수를 써도 자기의 블럭을 다 놓을 수가 없게 만들어놓은. 그렇죠. 예. 단순하지 않아요. 단순하게 설명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게임을 하는 방식은 단순한데요. 이기기는 어렵죠. 하여튼 요 구체적인 게임 얘기도 저 후반에 또 다룰 거니까요. 네. 좀 기다려 주시고요. 자, 일단 그럼 첫 질문이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블루마블이 82년, 1982년. 네. 그러면은 거의 30년이 지났죠? 그렇죠. 30년 넘었죠. 그런데도 여전히 인기가 있어요. 네. 장수 비결이 뭐라고 보세요? 보드게임의 어떤 장수 비결. 장수 비결. 저는요, 이렇게 봅니다. 사람과 사람이 함께하는 컨텐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포츠도 있고요. 뭐 테니스라든지 축구라든지. 보드게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당구를 한번 예로 들어보세요. 당구가 뭐 사람들이 많이 하네 적게 하네 하지만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지금도 소주 한잔 하면 아는 친구들이랑 당구 한단 말입니다. 당구 몇 치세요? 당구요, 저는 150. 제가 또 당구 하면 또 제가 몇 치시는데요? 250이지. 언제 한번 치셔야 되겠네. 씨깎기 담아라고 내가 아주 그냥 사기 담아겠지. 빨아 땡기는 걸 아주 잘해 내가. 그냥.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당구를 생각해 보시면 당구가 구시대 인물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죠. 예. 네, 그거는 누구와 만나느냐에 따라서 누구랑 같이 하느냐에 따라서 아니면 같은 사람이랑 해도 계속 다른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당구 자체의 재미보다도 당구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앞에 있는 사람들과 하는 그 스포츠의 재미,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재미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는 콘텐츠들은 굉장히 오래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페이스북에 그
그 컨텐츠가 뭐가 있나요? 사실은 사람들이 다 채우는 컨텐츠예요. 껍데기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내가 주변에 좋아하는 사람들이 매일같이 채워주는 컨텐츠를 보는 재미가 굉장히 쏠쏠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매개체적인 컨텐츠들은 생명력이 굉장히 오래가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보드게임이 장수하는 비결은 바로 거기에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람과 사람들이 노를 때 이 놀이를 통한 어떤 그 구전되는 놀이들, 그런 것들은 내가 해서 너무 재밌었으면 다른 사람들과 또 같이 그 재미를 느끼고 싶어하는 그런 본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놀이들이 계속 오래도록 사랑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같은 놀이라고 하더라도 온라인 게임이라든지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는 좀 상대적으로 수명이 좀 짧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제가 봤을 때 그 온라인 게임이나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에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킨다는 측면보다도 더 강한 건 그 컨텐츠의 재미가 훨씬 세요. 그래서 그 컨텐츠의 재미가 어느 정도 이제 나에게 있어서 그 재미가 좀 떨어지면 그러면 이제 좀 멀리 하게 되는데 사람과 사람을 좀 강력하게 연결하는 매개체적인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그럼 혹시 그 관련된 통계나 이런 게 좀 있나요? 뭐 시장이 매년 뭐 성장을 했다든지. 네. 통계는 그 한국 보드게임 산업협회에서 추산하는 통계는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한 6, 7년 전에는 사실 1,000억 시장도 안 되는 걸로 추산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2,000억이 넘는 시장으로 성장이 되는 걸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시장은 더 큽니다. 왜냐하면 그 추산하는 시장이 저희가 말하는 현대적인 보드게임들과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이제 포켓몬이라든지 그런 TCG 카드 게임 아시죠? 그것도 보드게임 영역에 속하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국내 시장이 7, 800억 정도 되는 걸로 좀 추산하고 있어요. 그것도 더해져서 이제 2,000억이 넘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일단 빠지는 것들이 뭐 체스, 장기, 바둑 뭐 이런 어떤 전통 보드 게임들 있잖아요. 그거는 저작권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만들어서 마트에서 팔고 있거든요. 근데 그 추산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화투, 포커 누구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매출이 얼마 되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용 교구라고 해서 판매되고 아이들과 하는데 그거는 저희가 봤을 때는 보드 게임인데 교육시장에서는 이거 학습 교구라고 해서 판매되는 것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시장을 추산하면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000억이 넘을 것 같은데 일단 아무튼 2,000억대라고 지금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크네요. 크죠. 크고 지금 시장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계속. 매년 저희는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시장이 안 좋다고 자꾸 그런 뉴스를 접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20%대 성장을 하고 있어요. 돈 많이 버셨겠네요. 요즘은 조금 예전보다는 낫습니다. 아직 그렇다고 뭐 크게 돈 번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회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 혼자 개인 작가로서 돈을 얼마나 버느냐 한다면 정말 많이 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억대 연봉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회사를 하고 있으니까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회사 유지 운영도 해야 되고 마케팅에 홍보비에 전시 뭐 박람회 쓰는 돈이 참 많네요. 지스타에서 입고 계셨던 노란 잠바 비싸 보이던데. 이거. 그렇죠. 그 잠바 비싼 거라 그래서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런 거 자꾸 써야 되니까. 미루어 짐작컨대 꽤 멋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굳이 그렇게 좋은 잠바를 거기서 안 입고 있어도 될 텐데. 되게 덥던데.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면 카지노는 이게 보드게임으로 볼 수가 있나요? 볼 수 없습니다. 정확히 나뉘는데요. 보드게임을 가지고 일단 돈 내기를 한다. 그러면 저는 보드게임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협회장을 하면서 좀 속상했던 것은 보드게임이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기도 전에 웹보드게임이라고 해서 고포류 게임들 아시죠? 그런 게임들이 온라인에서 서비스 되었고 저희는 보드게임이 정말 건전하고 가족적이고 교육적이고 너무 좋은 거라고 막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웹 보드게임 규제안 이러고 나오고 있고 아주 속상합니다 진짜. 그런데 그런 게임들은 일단 고포류로 보셔야 돼요. 보드게임으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도박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것들은 저희는 보드게임으로 보진 않습니다. 그럼 그냥 즐기기만 하면은 보드게임으로도 볼 수가 사실 있나요? 그렇죠. 네. 그래서 화투도 보드게임이고요.
저는 이제 IT 취재를 좀 쭉 해오면서 네네. 온라인이나 모바일 게임은 개발하시는 분들을 많이 뵀어요. 네네. 뭐 어떻게 개발하는지도 뭐 어깨 너머로 보고 그래가지고 네. 보드 게임은 개발을 어떻게 하나요? 보드 게임은 일단은 개발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왜냐하면 네. 좋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돼요. 네.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모바일 게임이나 다른 PC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투자를 많이 받아야 되고 네. 일단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사람이 많이 필요하고 프로그래머, 디자이너, 기획자 뭐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드 게임은 여기 제가 뭐 가지고 나온 게임들이나 아니면 제가 그동안 개발한 게임들 다 제가 혼자 개발했어요. 혼자요? 네네. 혼자 그럼 직원들은 뭐예요? 아까 그 전에는 직원들이 없었고요. 지금 직원들은 이제 개발할 때 같이 참여하기도 하는데, 그리고 현재 있는 직원들이 뭐 권영문 실장이라든지 아니면 최현욱 실장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자기 아이디어와 제 아이디어를 같이 더해서 같이 공동 작업을 하는 게임들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만든 게임들은 제가 다 혼자 만들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 혹은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연필과 종이만 있으면 됩니다. 연필과 종이로 좋은 아이디어를 쓰고 메모해놓고 그리고 카드로 만들어보고 거기에 이제 뭔가 구성물이 필요하다 그러면 뭐 집에 있는 뭐 집기를 갖다가 놓고 여러 가지 룰에 따라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주사위나 아니면 말이라든지.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가 생겼다. 그러면 보드게임을 전문 유통하는 회사들의 어떤 문을 두드려 보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요즘은 잘 아시겠지만 소셜 펀딩이 점점 이제 인기가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자 출판할 힘이 없는 사람들도 소셜 펀딩을 활용해서 내가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한번 투자해 주세요. 해서 소셜 펀딩으로 도전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겨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미국의 킥스타터라고 아시죠? 네. 킥스타터가 아주 뭐 소셜 펀딩으로는 미국에서 1위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거기 대표가 이제 CEO가 인터뷰하는 거를 봤는데 작년 한 해 동안 킥스타터에서 모금된 금액 중에 보드게임이 정말 무서운 속도로 성장을 했고 그리고 무려 한 600억 원 정도가 모금이 됐다. 보드게임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 보드게임은 한국에서만이라기보다는 아시아 쪽이 좀 보드게임을 잘 모르는 지역에 속하고요. 지금 막 이제 그런 성장기에 있는 그런 시장인 거고요. 서양, 뭐 예를 들어서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그런 곳은 보드게임이 이미 주된 문화예요. 그래서 온라인 게임을 만드는 회사도 보드게임을 같이 그 해당 온라인 게임의 보드게임작을 같이 출시를 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보드게임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죠. 시장도 굉장히 크고요. 뭐 누구나 만들 수 있다고 하셨는데 네네. 쉽다고 하셨는데 네. 그래도 뭔가 이 개수가 맞거나 네. 또 이런 룰 같은 게 또 그렇죠. 네.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래서 잠깐 광고를 하자면 제가 보드게임 개발자 과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보드게임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좀 배워야 될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보드게임 안에 돌아가는 어떤 메커니즘이 뭐 전 세계의 유명한 게임들을 총망라했을 때 한 50여 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제 좀 정리된 사이트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걸 좀 정리해서 제가 실제로 지금 교육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런 어떤 기본적인 지식이나 정보들을 쌓아놓고 있어야 되겠지만 좋은 아이디어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고요. 뭐 특허 전쟁 같은 여러 어떤 아이디어 전쟁들이 지금 알게 모르게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해외에서도 지금 보드게임 아이디어 전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입장벽이 낮다라는 얘기는 누구나 소자본으로 만들어 볼 수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전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고요. 다른 게임들이 출시되는 숫자와는 사실 비교될 수 없을 정도의 숫자가 출시가 돼요. 1년에 2,500개 정도의 타이틀이 신규 타이틀들이 매년 쏟아지고 있습니다. 글로벌로요? 글로벌로요. 2,500개. 네네. 2,500에서 한 3,000개 정도. 그것도 시장에 나오는 것들이 그렇다는 얘기고 시장에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임들까지 다 합치면 상당한 숫자가 매년
새로운 아이디어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일반 소비자들이 우리 이백 방송을 듣고 나도 젠블로 사고 싶어졌어. 그럼 이거 어디서 사야 되나요? 지금 젠블로는 이제 나름 유명해져서요. 예. 마트에도 들어가 있고요. 이마트, 이마트나 같은, 뭐 롯데마트나 홈플러스나 마트 코너에 이제 왕국 코너 쪽에 가면 보드 게임 코너가 별도로 있어요. 예, 예. 거기에 뭐 젠블로라든지 뭐 톡톡 우드맨이라든지 요즘은 이제 롯데마트 쪽에는 라운드 이제 들어간다고 하고 있고, 그럼 마트에서 아마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뭐 이렇게 이쪽 분야를 잘 몰라서 이제 그동안 나온 좀 뉴스를 좀 보다가 네. 코리아 보드 게임즈? 네. 뭐 이쪽이 지금 1위라고 뭐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네네. 주장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뭐 신의 한 수라는 게임이 뭐 좀 화제가 됐었나 봐요. 네네. 뭐 바둑 게임인 것 같은데. 네네. 이 바둑도 이게 게임이 되나 보죠? 이게 보드 게임화 가능한가 보죠? 그러니까 사실 바둑 자체가 보드 게임이고요. 네. 네. 그리고 코리아 보드 게임즈는 잠깐 설명드리면 국내에서 현재 그 보드 게임 퍼블리셔로 1위 기업이에요. 그리고 연간 매출이 지금 제가 정확하진 않은데 한 270-80억 정도 되는 뭐 큰 회사고요, 나름. 주목하셔야 될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투자자다. 예. 그런 사실 이런 회사에 투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뭐 모바일 게임 회사라든지 뭐 여러 회사들은 매출의 등락이 있잖아요. 예. 내가 작년에 이 회사가 작년에는 매출 300억을 했는데 올해는 타이틀이 좋은 게 안 나와서 문을 닫기도 하고. 예, 그 등락이 굉장히 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보드 게임은 한번 좋아하면 사람들이 재밌어하면 스테디하게 가는 속성이 있어요. 판매도 스테디하게 가면서 조금씩 더 늘어나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이 코리아 보드 게임즈라는 회사가 만들어진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단 한 번도 매출이 떨어진 적이 없어요. 여기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개발은 안 하나요? 물론 자체 개발도 하는 회사이고, 예. 그 다음에 저와 같은 보드게임 개발자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그래서 로열티를 지불하고, 게임을 만들어서 국내 유통도 하고, 전 세계 유통도 하는 회사예요. 그런데 내년 되면은 매출이 더 올라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드게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은 제가 봤을 땐 안정성인 것 같아요. 보드게임을 취급하는 회사도 그렇고, 개발하는 개발자도 마찬가지고, 물론, 어떤 산업이든 간에 당연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 쉬운 일은 없고, 보드게임 하나 성공시키기가 정말 하늘에서 별 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어렵죠. 어려운데, 그렇지만, 다른 모든 산업들이 다 어렵다라는 가정하에 봤을 때는 되게 안정적인 컨텐츠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 대표님은 코리아 보드게임즈를 같이 경영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남의 회사를 굉장히 네. 오히려 젠블로보다 더 기쁘게 소개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또 차장님이 또 좋아하는 정보잖아요. 투자. 어떻게 투자해야 돼요, 이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투자를 안 해봐서. 코스닥 상장되고 이런 회사는 아니잖아요. 자세한 정보는 잘 모르겠어요. 한번 전화해보시면. 젠블로에 투자해. 주식회사잖아. 당신의 마음속에 아직 영웅이 살아있는가? 당신의 영웅을 어둠으로부터 깨워라. 영웅이 필요한 시대, 당신의 영웅을 만날 준비 되었는가? 어지러운 세상 화끈하게 뒤집을 그들이 부활한다. 영웅 포카카오. 자, 그러면은 살짝 초반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저희 관심사는 그거였어요. 사실 온라인 게임, 모바일 게임이 있음에도 네. 보드 게임이 매출이 꾸준히 올라간다. 네. 근데 온라인 모바일 게임은 그래픽도 화려하고, 네. 컨텐츠도 네네. 뭐 좀 선정적이고, 나쁘게 말하면 네네. 선정적이고, 네. 이렇게 혹한 게 있는데 네네. 어떻게 이게 보드 게임은 이들을 상대로 매출이 꾸준히 올라갈 수가 있을까?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도 사실 초창기에 이제 보드 게임 유통하는 회사나 개발하는 회사들이 그런 점을 걱정을 했습니다. 물론 비디오 게임이나
온라인 게임, 모바일 게임이 발전하면 할수록 이 보드 게임이 사양 산업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을 했고요. 특히 아이패드가 나올 때 긴장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이런 오프라인의 보드 게임들이 아이패드로 다 들어가 버리면 그러면 수백 종류의 그 보드 게임을 아이패드로 아주 손쉽게 할 수 있을 텐데 과연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살 것인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이제 많은 미국에 있는 업체들이라든지 뭐 유럽에 있는 업체들과 이제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비즈니스 미팅도 하고 자료도 수집해보고 지금 산업에서 몸소 겪어온 바에 의하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혀 그럴 걱정이 없는 아이템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주는 재미가 완전히 달라요. 주는 재미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 게임의 목적성이 완전히 달라서 없어질 수가 없는 아이템인 거예요. 예를 들면 책이 한동안 이제 문화적인 콘텐츠로서 사랑받고 많은 사람들이 구매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이패드가 나오면서 어떤 전자책이 나오면서 좀 약간 요즘 서점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어떤 대체 훨씬 더 좋은 편리한 어떤 기기들에 의해서 목적성이 완전히 대체될 수 있는 것들은 사양 산업이 됩니다. 네. 뭐 예를 들면 내비게이션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완전 사양길로 가는 그런 산업들도 있는 반면에 보드게임은 이 보드게임이 가지고 있는 목적성을 완전히 대체할 수가 없어요. 디지털 디바이스들이. 왜냐하면 이 보드게임은 앞에다가 놓고 사람들끼리 오프라인으로 손으로 뭔가를 만지면서 이렇게 서로 대화하면서 사람과 사람의 일종의 스킨십이 이루어지는 게임들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재미를. 네, 그래서 미국 쪽의 어떤 통계들을 보면 실제로 비디오 게임이 폭발적으로 매출 성장이 일어난 뒤에 그 다음에 보드 게임 매출 성장이 따라갑니다. 네, 어떤 뭐랄까 그건 모르겠어요. 게임들이 되게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사람들이 막 게임들을 더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비슷한 게임도 같이 좋아하는 그런 어떤 속성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하루 종일 사람 안 만나고 게임하다가 오늘 하루쯤은 좀 사람 만나 게임 해보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심리가 있는 걸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보드게임 산업은 어떤 이런 미디어 콘텐츠 아니면 디지털 콘텐츠가 더욱 발전할수록 같이 따라가는 성장하는 그런 콘텐츠라고 저희는 이제 많은 데이터들을 통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제 공감이 돼요, 대표님 말씀이. 저는 이제 애가 둘인데 애들이 요새 보니까 유치원에서 이 보드 게임을 선물로 주더라고요. 오, 그래요? 그렇죠. 우리 애들이 주로 하는 게 스머프 나오는 게 있어요. 스머프 사다리 게임, 스머프 메모리 게임 이런 것들이 있죠. 네. 가가멜도 나오고 뭐 똘똘이도 나오고 파파 스머프도 나와서 아지라일. 네. 이 말을 옮기고 주사위를 굴려서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것도 그렇죠. 있고 미끄럼틀 타고 내려오는 것도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걸 100까지 가야 그렇죠. 1등을 하는 건데 그게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했던 뱀주사위 놀이랑 좀 비슷한 거죠. 애들이 아직 어려서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아직 어려서 스마트폰 게임보다 이걸 좋아하나? 그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는 걸 보니까 애들이 막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빠랑 엄마랑 같이 해 막 이러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가끔 뭐 뉴스가 뭐 갑자기 뭐 자막이 지나고 탁 보면은 주사위가 8인데 자기가 딱 보니까 8이면은 미끄러지거든? 네. 그럼 7 나왔다고. 그 앞에다가 탁 놓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눈치를 보고 암산이 빨라져.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재미도 있고 또 이렇게 진짜 엄마랑 뭐 아빠랑 같이 하면서 서로 막 다투기도 하고 네네. 또 그런 재미도 있어요. 네.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 말씀하셨던 포인트가 사실은 보드게임 매출이 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기 시작한 그 분기점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 제가 좀 자극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이제 보드게임을 모르시면 뒤처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드게임으로 지금 저와 같이 개발을 한다거나 아니면 유통을 한다거나 아니면 보드게임으로 교육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보드게임으로 돈을 버시는 분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그리고 보드게임 문화라는 것을 알게 돼서 내가 향유할 수 있는 문화가 훨씬 더 윤택해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는 교육하면 정말 열광적이지 않습니까? 예, 예. 특히 사교육이 우리나라만큼 발달한 나라가 없다고 할 정도로 정말 엄청난 사교육 시장이 있는 국가가 또 한국인데요. 교육하면 막 정말 열광하시던 학부모님들이 어느 순간 보드게임을 보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교육적인 겁니다. 우리가 보드게임에 열광하기 전부터 사실은 이런 보드게임 콘텐츠를 해외에서 수입해가지고 교육에 활용하던 회사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잘 나갔습니다. 어디라고 지금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몇몇 회사들이 그렇게 어떤 일종의 고가의 사교육으로 보드게임을 아이들한테 가르쳤어요. 어떤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내용은 이제 보드게임을 아이들과 플레이를 하는데 어떤 면이 이제 교육적인가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이 놀 때는 정말 천재적인 어떤 그 능력이 발휘가 돼요. 맞아요. 놀 때는. 성인들도 그래요. 네. 그렇죠. 공부할 때는 쉬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부할 때는 눈도 쉬고 뇌도 쉬는데 놀 때는 정말 폭발적인 어떤 그런 힘이 능력이 발휘가 됩니다. 엄청난 초능력이 막 나오는 상태에서 아이들이 놀면서 말씀하신 대로 전략적인 사고를 연습하고요. 그 다음에 기억력, 그 다음에 집중력, 관찰력, 그 다음에 젠블로 같은 경우에는 공간지각력, 그 다음에 어떤 게임들은 막 서로 막 대화를 많이 해야 되고 협상을 해야 되고 협상을 통해서 협상을 잘하면 내가 많은 컴포넌트,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하나의 작은 사회가 그 게임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회생활을 게임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보드게임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아이들이 학교 공부를 하거나 사회에 나가게 되면 굉장히 어른스럽고 사고의 깊이가 굉장히 깊어지고요. 그런 어떤 교육적인 효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리력도 좋아지고 뭐 어휘력 여러 가지가 지금 사실은 그 논문으로도 다 나와 있어요. 보드게임 국내 논문으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보드게임이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다. 이제는 어디에 효과가 있는지들이 세부적으로 다 논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이들과 함께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이들한테 너무 좋은 겁니다. 근데 스마트폰이 발달하니까 저희는 힘들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학부모님들이 스마트폰 때문에 아이들이 너무 이 스마트폰에 붙들고 진짜 이 혼자만 있는 거예요. 대화도 안 하고 엄마 아빠랑 얘기도 안 하고 계속 게임에 매달려 있고 뭐 친구들이랑 놀 때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별로 서로 대화 안 하고 그런 상태에서 보드게임을 아이들이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이건 천국인 거죠. 내가 바라던 모습인 거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네. 그래서 더 매출이 많이 이제 성장을 하게 됐고요. 사실은 이제 많이들 아셔야 돼요. 이제는 특히 이제 교육에 관심 많은 부모님들, 어머님들이 보드게임을 그렇게 많이 구매를 하세요. 특히 이제 강남 쪽 학부모님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외에 강남만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그 학군이 잘 돼 있거나 아니면 교육에 전국적으로 교육열이 아주 높은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교육열이 높은 곳은 다 보드게임을 많이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 자녀들을 시키기 위해서. 그 아니면 우리 자녀가 그 보드게임 하는 그 학원이라든지 그런 데 보내요. 요즘은 이제 사교육하는 그 초등학교 학원들도 영재 스쿨이라 그래서 영재반이라고 해서 뭐 보드게임 영재 교실 이런 식으로 해서 보드게임을 교재로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르시면 안 되죠. 이제 모르시면 안 됩니다. 특히 이제 자녀를 이제 낳아서 이제 아이들이 뭐 이제 5세 넘어갔다. 그러면 이제 보드게임 아셔야 됩니다. 무조건 아셔야 돼요. 저도 이제 사실 그 보드게임과 관련한 개인적인 추억이 있어요. 네. 이 백에서 처음으로 공개를 하는 건데 제가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 저는 사실 공부를 되게 못했어요. 노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가 5학년 때까지도 그냥 한글만 아는 정도였어요. 분수 계산 이런 걸 못했어요. 뭐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은 밑에 거 2 두 개 더하고 위에 거 1 두 개 더해서 4분의 2 뭐 이렇게 5학년 때까지도 그랬거든요. 근데 4, 5학년 무렵에 제가 그 뭔 게임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일종의 카드 게임인데 그거예요.
패를 진 사람이 네. 이걸 읽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조선의 4번째 임금으로 뭐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뭐 이런 했다. 그러면 우리 아까도 얘기한 영웅들이 쫙 있는 거 한 100명 정도 캐릭터들이. 그럼 그 얘기를 듣고 맞아 세종이지 하면 세종을 찾아야 돼. 그걸 빨리 짚는 사람이 그 카드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100개면은 이제 3명이서 하면은 네. 뭐 얼추 한 뭐 5대 3대 2 정도 비율이 되죠. 네네. 그럼 이제 5 비율을 먹은 애가 이제 1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네. 이 패를 쥐는 사람이 읽는 원고를 외우게 되더라고. 그렇죠. 그렇죠. 외우게 돼. 네. 왜냐면 빨리 내가 집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첫 문장을 외워버리고 그거 얘야 하고 딱 바로 짚는단 말이죠. 네네네네. 그러면서 제가 그 어떤 역사에 대한 지식이 생기면서 그렇죠. 그 이후로 이 교과 성적이 덩달아 상승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예. 실제로 보드 게임을 많이 플레이하던 아이들이 학교 성적이 상당히 좋아지는 사례들이 많아요. 예. 실제로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번 더 네. 업그레이드가 된 게 저 이제 초등학교 말렵에 교문 앞에 그런 게 있었어요. 퀴즈를 내는 기계가 있어. 이 버튼이 3개가 있는데 1번, 2번, 3번이에요. 그러니까 퀴즈를 내는 거야. 그 녹음된 성우들이 녹음한 게 그런 거죠. 뭐 안중근 의사가 쏜 사람은 누굴까요? 그 뭐 1번 이토 히로부미, 뭐 2번 도요토미 히데요시 뭐 이렇게 쭉 가면 1번이잖아. 1번 탁 누르면은 막 뭐 축하 음악이 나오면서 일정 수준의 스코어가 나오면 그 밑에서 과자가 나와. 혹시 모르시나? 무조건 맞춰야 되겠네. 두 분은 모르시나 봐. 그런 비슷한 것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발달된 버전인데. 그러니까 그걸 할 때도 저는 그 가게 사장이 저를 쫓아냈어 막. 과자 다 가져가니까 막 얘는 한 마디만 듣고 다 맞춰버리니까. 그래서 그 기억력 향상 이런 게 물론입니다. 그리고 카드를 빨리 집어야 되니까 순발력. 이런 게 굉장히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사례들이 사실 굉장히 좋은 사례인데요. 물론 재밌는 게임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물론 재밌게 하셨으니까. 그러한 사례들처럼 게임을 하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그 어떤 뭐 기억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능력들이 뭐 급격히 향상되기도 하고 꾸준히 향상되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 재밌는 사례 중에 하나 드는 건데 아이들이 노는 게임, 카드 게임 중에 포켓몬이나 유희왕 있지 않습니까? TCG 카드 게임. 그거를 아이들이 막 모으잖아요. 많은 아이들이 모읍니다. 근데 사실은 그거 모으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다들 천재이긴 하지만 특히 그거 애들 가지고 놀 때 보시면 엄청난 천재적인 어떤 능력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어머니한테 1,000원만 주세요. 막 이래서 문방구를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드를 하나 딱 사가지고 열어보는 순간 아싸 아니면 A씨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 뭔가 하면 아싸 하면은 없는 거고 A씨 하면은 방금 돈 주고 산 걸 땅바닥에 버리면서 A씨 있는 거네. 그죠? 그 0.0001초도 안 걸리지 않습니까? 그죠? 내 가방 안에 있는 300-400장의 카드 중에 있다 없다를 일단 아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다 천재들이에요. 그리고 이게 바터도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친구들과.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서로 겨루면서 게임하지 않습니까? 카드 안에 정보가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걸 딱 일일이 보면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백 장의 카드를 가지고 서로 견주면서 또 게임을 합니다. 그걸 만약에 책으로 만들었다 생각해보세요. 그 누가 공부하겠습니까? 백과사전만큼 이렇게 두꺼운 걸. 그러니까 놀이는 정말 사람을 천재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어떤 놀이를 아이들에게 이제 선사해 줄 것이냐를 이제 어른들이 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놀이는 아이가 너무 빠지면 혼자만 있고 너무 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놀이도 있고 어떤 놀이는 다 같이 모여서 막 웃고 떠들고 막 사회생활 하는 것처럼 막 협상도 하고 욕심도 부렸다가 울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다가 이제 뭔가를 자꾸 배워나가는 그런 게임도 있는 거잖아요. 후자가 보드 게임이고 자꾸 좋은 점만 말씀드려 죄송한데 그런 어떤 장점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강의하는 내용 중에는 사실은 게임은요
안 좋다라는 게임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별로. 나이에 맞지 않는 게임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어떤 안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게임들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게임들은 아이들에게도 그렇고 성인들에게도 그렇고 다 좋습니다. 정말 좋은 게 게임이고요. 근데 우리나라만 좀 안타깝게도 좀 우리나라가 게임이 좀 과잉 공급이 좀 됐잖아요. 워낙 이제 전 세계에서 게임을 많이 생산하는 국가였고 뭐 2011년인가 2012년 통계로는 온라인 게임 뭐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정부 추산이라고 하는데 뭐 한 15조 원 정도 되는 매출 중에 우리나라가 5조 원 이상 올렸다라고 할 정도로 뭐 그때 당시는 1위였다라고 할 정도였으니까 공급이 그렇게 많이 됐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공급 과잉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많이 접해서 좀 부정적이게 느꼈던 거지. 뭐 오죽하면 영국의 무슨 예전 자료를 보니까 영국의 뭐 퓨처랩이라는 어떤 영국 기관에서 교육적인 게임 말고 상업적인 게임까지 전부 다 아이들에게 교육적인지 연구를 했는데 영국 결론이 전부 다 교육적이다예요. 상업적인 게임들까지 전부 다. 그래서 사실은 게임을 계속 막아서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 몰래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저도 그렇게 가지 말라고 어머니 아버지한테 혼나고 선생님한테 혼나고 난 다음 날 오락실 가고 그랬거든요. 그럼요. 아이고 지금 장점을 계속 얘기를 해주시는데 네네. 제가 볼 때 단점이 2개가 있어요. 네, 어떤? 첫째, 엉덩이가 펑퍼짐해진다. 네. 그로 인한 어떤 다리에 쥐가 올 수 있다, 자주. 네. 또 하나는 일부 그 진상들과 할 경우. 아, 그렇죠. 네. 사람을 타죠. 빈정상한다. 왜냐면 네. 자꾸 1등 못하고 이러면 승질내거든. 그러면서 네. 안 해 하면서 판을 엎어버리거든. 아, 네. 장기도 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 네. 성인이 돼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건 문제죠. 그럼요. 그렇죠. 그 지금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데요. 성인이 돼서도 그런 사람들은 어렸을 때 게임을 많이 안 해봅니다. 보드게임을 지금 어렸을 때 많이 해보면 그런 승패를 아이들이 많이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아이들은요, 이겼을 때 막 굉장히 심하게 자만하고 애들을 막 깔보고 무시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졌을 때는 그 말씀하신 대로 막 판을 엎어버리고 나 안 해! 이러면서 울고 네, 누구 때리고 선생님 찾아가고 막 그러는데요. 그 모습이 이제 사실은 되게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그게 성인까지 가면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승패에 대한 경험을 어렸을 때 많이 해보면 이제 내가 여기서 한번 좀 지는 게 이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구나. 질 수도 있구나. 나중에 이기면 되지. 이제 내가 이기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그런 것들을 또 이제 많이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드게임을 통해서 수많은 승패를 경험한다는 것도 정말 꼭 경험을 많이 해봐야 될.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런 그래야 좋은 건 것 같아요. 성적표 나오면 옥상 안 가지. 그렇죠. 그 엉덩이는 어떻게 합니까? 엉덩이는 그 엉덩이를 보완하기 위해 스포츠 보드 게임들도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그 트위스터라는 보드 게임도 있어요. 이렇게 룰렛을 탁 굴려서 바닥에 이제 빨간 점, 파란 점, 노란 점, 녹색 점 이렇게 바닥에 쫙 돗자리처럼 깔아놓고 자기가 룰렛 그 나온 색깔대로 발이나 손을 이렇게 이제 서로 놓으면서 서로 남녀가 같이 하면 좀 아주 재미있는 게임이 또 되기도 하고 그런 어떤 트위스터라는 그런 게임도 있고요. 본 것 같아요. 네,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외국 영화 보면 가끔씩 나오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게 좀 육체를 활용하는 그런 보드 게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레이어 두 명이 이렇게 섞여가지고 이렇게 꽈배기도 그렇죠. 하고. 아주 강력한 스킨십을 유발하는. 그리고 저기 손 이렇게 하는데 E자를 넣어야 되는데 뭐 저 반대 발 쪽에 있어가지고. 네. 손발이 꼬이기도 하고 사람이랑 네 많이 스킨십이 이루어지는. 듀오에서 대량 구매할 수 있겠네요. 근데 뭐 보드게임에서 엉덩이 폼폼해지는 거나 그래도 그 PC방에서 8시간 앉아있어서 펑펑해지는 것보다 낫죠. 남자들은 펑펑해져도 괜찮아. 네. 저희가 기능성, 교육성 게임을 잠깐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네네. 그러면은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교과목에서 뭐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활용을 하고 있다. 이런 걸 좀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 가지고 오신 샘플 중에 한글 게임이 있어요. 이걸 하다 보면은 한글도 익힐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질문을 사실은 많이 받아요. 박람회를 하다 보면 어떤 학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3학년 2학기이고 수학이 좀 딸리는데 그 수학 몇 단원에
그 뭐에 해당되는 그런 보드게임이 있을까요? 그럼 구체적인 질문이 네, 있어요? 아주 구체적인 질문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딱 잘라서 말씀드리면 그런 보드게임은 없고요. 네. 지식을 많이 전달하는 매체는 사실 책이라든지 뭐 인터넷이라든지 그 어떤 특화된 매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드게임은 지식을 많이 전달하는 매체가 아니에요. 보드게임에다가 지식을 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보드게임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학교에서 가르치는 어떤 머릿속에 담아야 될 지식들 이외에 중요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오늘 제가 강의할 때처럼 아주 강론으로 들어가는데요. 해외 성공학 관련해서 뭐 이렇게 자료들을 보면 사람이 성공하는데 그 전문 지식이 차지하는 비율이 사실 15%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 85%가 인간관계 기술이 좋은 사람들이 성공한다. 동의하십니까? 그럼요. 그렇죠. 우리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인간관계 기술이 좋은 사람이 머릿속에 뭐 지식이 많은 사람보다 훨씬 성공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어떤 진리에 잘 맞는 것이 이제 보드게임인데요. 물론 보드게임 안에 그 15%에 해당하는 어떤 전문적인 지식들이 담겨 있는 보드게임들도 있지만 나머지 85% 인간 관계 기술을 익히는 네, 그런 어떤 뭐 사회성이랄지 남에 대한 배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패에 대한 어떤 뭐 초연함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그 개인적으로는 뭐 집중력, 관찰력, 뭐 수리력, 뭐 어떤 그런 자기가 개인적으로 키워야 할 것들, 뭐 그런 전반적인 것들을 연습하고 사람들과 같이 해보는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전반적인 기능성이 있는 거죠. 네. 어떤 특화된 지식을 위한 기능성이라기보다는 어떤 그런 기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라온은 네. 글도 배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라온이라는 게임 안에는 지식이 안 담겨 있어요. 담겨 있지 않아요. 그냥 단지 자음이랑 모음만 타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 게임은 간단히 설명드리면 랜덤하게 주어지는 20개의 자음과 모음 타일을 하나 둘 셋 하면 펼쳐요. 3분의 시간이 모래시계로 주어집니다. 그러면 이 랜덤하게 있는 이 타일들을 어떻게든 결합시켜서 내 머릿속에 있는 어휘력을 총동원해서 이거를 단어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타일을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점수가 높아집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있는 지식을 총동원하면서 머리를 쓰는 그런 작업인 거죠. 지식을 쌓는다기보다는. 그래서 내 머리를 내 두뇌의 회전을 더 가속화시키는 네, 그런 어떤 그 한글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지식이 많이 담겨 있다라기보다는 뭐 그런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라온은 몇 세부터 하는 게 좀 가장 네, 적정할까요? 여기 게임 박스에는 이제 5세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만 5세인가요? 네, 뭐 만 5세, 네, 만 5세. 실제 플레이어의 나이는? 네, 근데 아이들에 따라 좀 다르잖아요. 어떤 아이는 한글을 좀 일찍 깨치고, 어떤 아이는 좀 느리고. 그래서 사실 5세보다 어린 나이에도 할 수 있고요. 네, 뭐 그거는 이제 아이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네. 성인들이 할 때도 재밌습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성인들이 할 때는 주로 이제 좀 선정적인 단어라든지, 그렇죠. 좀 자기가 좀 알고 있는 이상한 단어들을 많이 만들면서 이제 게임을 하죠. 저도 방금 그 생각했는데. 콘텐츠 발전소 IMC 플러스의 팟캐스트 재미있게 즐기셨나요? IMC 플러스의 팟캐스트는 여러분의 작은 사랑과 관심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재밌으셨다면 팟빵에서 구독하기, 별점 주기, 좋아요 누르기와 다운하기, 그리고 공유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댓글도 함께해요. 1분도 안 걸리는 여러분의 응원으로 더욱 재미있는 팟캐스트를 제작하겠습니다.